상대적 생각이 없어요. 다리가 아프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제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저희 당내 여성 언론인 출신 정치인과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더 참 특별합니다. 절대 앞으로 제가 사전 통보 없이 잠적해가지고 여성 이자분들이 가정과 이준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본인의 집이 아니라 제 집 앞에 있어야 되는 상황, 이런 것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만나러 갔잖아요. 좀 어떤 저랑 김종인 위원장은 척하면 척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얘기 잘 안 합니다. 당대표로서 이준석이 빠져야 이긴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다시 좀 돌아와라 이런 설득은 없으셨나요? 그러게 뭐 정치인이 한번 선언을 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 번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좀 그립을 더 좀 강하게 잡고 좀 하시겠다고 하고 저도 네, 감사합니다.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못 오실까봐 저희 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요. 다리가 아프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제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저희 당내 여성 언론인 출신 정치인과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더 참 특별합니다. 근데 우선 웃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께서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 역시 해박하신 그 한자 해석을 통해서 아마 오늘 선언하신 것 같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다시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 같은 걸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것으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절대 안 되죠. 이리와 승냥이가 그 강아지가 그 말을 막아서는 상황은 발생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에 참 공감하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저희가 만들어갈 우리 윤석열 정부 만약에 믿어주신다면은 아마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어서 많은 언론인들이 혹시라도 어떤 용기 있는 여성인 기자가 손을 들고 대통령께서 무슨 근자감으로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내색하지 않고 취재에 응하실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성 언론인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우리 당에서 여성 언론인 출신으로 굉장히 당당하게 활동해 오시는 의원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현장에서의 경험이 여러 가지 사안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거기 들어가가지고 설계도를 빼올 정도 용기면은 아마 정치적으로 두려워할 만한 것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용기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일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오늘 공지된 그리고 아주 예전에 잡힌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것을 굉장히 깊은 양해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윤 후보께서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성 언론인의 위상이 괄목할 만한 선장을 보인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그리고 앞으로도 언론계의 진정한 성평등 문화가 뿌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저도 앞으로 윤 후보를 도와서 이런 것들이 저희 당의 방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2021년 들어서 젠더 이슈라는 것이 젊은 세대를 휩쓸면서 많은 어젠더를 낳았지만은 참 역설적이게도 이 여성 기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 기자들의 언론 취재 환경이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는
이 여성기자협회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 수명을 다하고 이 협회가 사라지길 바라고 언론인협회에서, 기자협회에서, 다른 언론단체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협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옵니다. 아까 여성 기자들의 간부급 여성 기자들의 수치가 성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20-30년 전부터 여성의 근무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던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교감 교장 선생님의 절반 가까이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5급 공무원 임용이라든지 이런 위치에서도 여성이 경쟁에 불합리한 지점이 없기 때문에 수치가 개선되어 가고 있고 일부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는 절반을 상회하는 여성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평등이라는 것을 결국 나중에 결과적 평등, 결과적 수치적 평등으로 평가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도달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항상 정당으로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정치권에 있어가지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그래서 성비에 근접하기 위한 노력들은 많았습니다. 저는 그 노력을 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때로는 할당을 해서 비례대표의 절반을 여성으로 만들기도 했고, 때로는 여성 30%를 의무공천하자고 저희가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당선된 전당대회에서 저희 당도 원래 최고위원 선거에 있어서 여성 할당을 한 명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혹시라도 당선권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한 명을 여성으로 할당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그 조항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4분의 최고위원을 선출했는데 조수진, 배현진, 정미경 3분의 최고위원이 당당하게 자력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문제는 할당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체험한 건 이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팬데믹 상황 때문에 기존의 정당의 정치 문화가 사라졌던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조직 선거하면서 사람들 동원하고 50명씩 회식하면서 술 먹으면서 형님 동생하고 우리 한번 러브샷 하면 우리 서로 찍어주는 거로 하자. 이런 문화가 사라지고 메시지와 공약, 정책으로 승부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이 마련되었더니 여성 정치인들도 어떤 불리함이 없이 전당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30대 정치인도 당대표로서 당당히 겨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 국민의힘은 이런 불합리한 관행, 취재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걷어내는 방향으로 저희가 취재 환경, 언론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대 앞으로 제가 사전 통보 없이 잠적해가지고 여성 기자분들이 가정과 이준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본인의 집이 아니라 제 집 앞에 있어야 되는 상황, 이런 것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노력은 여러 정당이 경쟁하면서 가겠지만은 저희도 여성기자협회가 없어진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앞으로 국민의힘은 여성 언론인들에게 매우 공정한 취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장님 만나러 갔잖아요. 네. 좀 어떤 드라마? 원래 예전부터 만나기로 돼 있었던 일정이 공교롭게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뭐 별다른 논의 계획은 없습니다. 저랑 김종희 위원장은 척하면 척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얘기 잘 안 합니다. 당대표로서 왼쪽이요, 왼쪽.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건데. 좋습니다. 위험. 이준석이 빠져야 이긴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선대위 복귀와 관련해서 그런 건 뭐 저희가 서로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건. 예, 저랑 김종희 위원장이 10년 가까이 교류했는데 뭐 척하면 척이지 뭐 딱히 말을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라 이런 설득은 없으셨나요? 그러게 뭐 정치인이 한번 선언을 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 번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따로
이 선대위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끌고 가려고 그래요. 개편보다 이 선대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총괄 그 선대위원장으로서 좀 그립을 더 좀 강하게 잡고 좀 하시겠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좀 해달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사태의 문제가 윤석열 후보와의 어쨌든 소통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김건희 씨 대응에 있어서의 문제로 촉발했다고 하던데요.